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엔 채무 채권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가, 잘 지내고 있니? 오늘 비도 오는데 비는 맞지 않았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별일 없나 하고 말이지. 우리 아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지? 싸우지는 않았냔 말이야. 싸우지 말고 오순도순 잘 지내거라. 이제부터 너한테 네 남편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아들한테도 너밖에 없는 거란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수학의 너머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일을 시작하셨구나. 당분간 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일을 구하신 건가? 이번엔 어떤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네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고 마침 제가 출근할 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맞지는 않았는데 우산은 챙겨왔어요. 그 이랑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요? 혹시 벌써 일 구하신 거예요? 당분간 쉬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길고 긴 한숨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고 매우 바쁘신 듯 했어요. 일하는 중이라면 전화를 끊을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끊을 생각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달그락거리면서 계속 제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휴,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쌀 한 토를 가져다 주기를 하니? 하다못해 10원 한 장을 가져다 주기를 하니? 내 몸 생각하면 일을 쉬어야 마땅한데 내가 어디 내 몸 생각할 겨를이 있니? 남편이라고 하나 있었던 건 호련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 버리고 자식놈들 다 키워서 결혼시켜 놓았더니 지들 가족이 우선이라고 엄마는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내 몸 움직여서 나 하나는 건사해야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는 엄마 되지 않는 거겠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인생사 다 부질없고 다 소용없는 거라고 말이지. 그리고 너는 절대로 애 낳지 말아라. 자식놈들 키워봤자 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지 다 키워놓고 결혼시키면 엄마 품에 있었을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건지 아니면 기억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건지 몰라도 자식놈들 다 필요 없어. 늙어 기운 빠진 엄마 생각해주는 자식놈들 하나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 시작했어. 쉬고 싶었는데 건강 생각해서 좀 누워있고 싶었는데 알다시피 네가 내 사정 잘 알지 않니? 암튼 잘 지낸다니 다행이고 비 맞지 않았다고 하니 그것도 다행이구나. 나는 오늘 출근하면서 비를 홀딱 맞았더니 으슬으슬 추운 게 감기 기운이 바로 도는 것 같다.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나보다 가랑비에도 이렇게 몸이 처지는 거 보면. 가엾은 시어머니, 당신 자식들이 당신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으니 며느리를 잡고 신세한탄을 시작하시는 거였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얼른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성의 없게 대답을 합니다. 네, 네. 그러셨어요? 너무 고생 되시겠네요. 이런 어쩌죠? 그래도 어머니, 그이나 시동생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항상 제게 죽는 소리 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력이 난 저는 기계적인 대답을 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지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나중에 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지요. 그럼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돈을 건네야만 하고 말이지요. 매번 반복이었고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동생은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내어줄 사람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치를 떨었으니까요. 만만한 게 며느리였을까요? 만만한 며느리이고 저런 사람을 얕잡아 본다 한들 저는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고
능력이 없고 살기 힘든 것이 그녀의 탓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둘러싼 남모를 과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아직도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그랬던 행동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일로 시아버지와 이혼이기까지 가셨지만 결국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식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황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셔서 고등학교 때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니 약 3년 정도 바깥 생활을 하신 것이나 다름없었겠네요. 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마음이 통해 집을 나가셨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돌아온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용서를 하셨고 그간의 잘못을 눈감아 주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선 당신의 여자이고 하물며 아이들 엄마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중학교 한창 예민한 나이에 엄마의 손이 필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때였었는데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자신의 욕심과 사랑을 채우기 위해 가족의 틀을 콩가루로 만들어버린 주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나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대면대면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시어머니를 더 돌보지 않았고 아예 신경 자체를 쓰지 않게 된 거였죠. 그래도 며느리인 저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 어쩔 수 없이 며느리란 직함을 단 제게는 그녀는 시어머니란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녀가 가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늙음하게 아직도 자신이 직접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 자식들 봉양받아 마땅한 나이에 자식 눈치 살피면서 결국엔 며느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그런 그녀의 입장이 말이지요. 모른 채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아름아름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그녀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돈을 내어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돈 거래를 할 때 차용증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했기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드릴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는 했었지요. 저 차용증이 있었기에 어쩌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그녀의 한 사람 말에 응대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요.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미안하지만 나 돈 좀 해줘라. 차용증 쓸 테니까 거저 달라는 거 아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잠깐만 꺼달라는 거야. 이번 달엔 좀 힘이 들어서 그래. 지난번 그 가게 사장이랑 다퉈서 돈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 참 더럽고 치사했어. 나한테 이거 받고 꺼지라고 돈을 냅다 바닥에 팽개치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없이 살아도 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자식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나를 아무것도 없는 거지 취급을 하더라고. 나 옛날 같았으면 내 앞에서 말도 못했을 것이야. 아이고 늙은 게 죄다. 나이 먹은 게 죄야. 그렇게 나 좋다고 꼬랑지 살랑살랑 거릴 땐 언제고 자기 마누라 앞이라고 무슨 나를 개쫓듯 쫓아버리는데 그 양반이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도 못 받은 돈 조만간 받기는 할 것 같아. 만일 돈 안 주면 그동안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지 내가 다 말하겠다고 했거든. 지도 생각이 있으면 나 돈 안 주고는 못 버틸 거다. 지 마누라를 무슨 상점 모시듯이 모시는데 지 마누라 무서워서라도 나한테 돈 줄 거야. 급한 불만 끄고 얼른 돌려줄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알지? 비밀인 거. 또 남자랑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사달이 난 거라고 뭐 우리 아들들이 알게 되면 그것들이 얼마나 또 잔소리를 하겠니. 듣지 않아도 벌써부터 귀가 따가워지는 것 같다. 으휴 징그러운 것들. 엄마는 사랑 좀 하면 안 되나? 아니 늙었다고 여자 아니야? 안 그러니? 너는 나 이해하지?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간혹 시어머니는 남자 문제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는 했었지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사랑 따위 하지 말라는 법 없었기에 저는 그냥 눈 감아 드렸습니다. 다만 자식에게 피해 끼치는 일만 없게 주의해 달라 말씀드렸고 제발 발전된 사이는 무방하나 자식들에게 나중에 직미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는 했었지요. 그렇게 야금야금 가져가신 돈이 6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더군요. 가끔씩 빌려드린 돈이 바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었지요. 그래도 가끔이라도 돌아오는 게 어디인가요? 그리고 돌아오기는 하니까 나중에 분명 입 닦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친정에 돈이 필요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정 이야기했고 제가 처리한 뒤 모자란 돈을 좀 해주실 수 있냐 물었습니다. 친정 일이었기에 굳이 남편에게는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어찌 생각을 할까, 혹시나 오해를 할까 봐서 말이지요. 어머니, 지금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요. 남편에게 말하기 좀 껄끄러운 거라서 한 달 정도 여유 기간을 드릴 테니 그동안 제게 빌려가신 돈 어느 정도만 회수가 가능할까요? 다는 아니어도 반이라도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 펄쩍 뛰더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 제가 최대한 끌어모을 건 끌어모아서 해결을 할 테니 시어머니에게도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켜켜이 묵혀 있었던 돈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머니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반까지는 아니어도 그럼 기한이 오래된 것부터라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도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 사정 봐서 빌려드린 거잖아요. 그이한테 비밀로 하면서 말이지요.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또다시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 아직 그 논팽이와의 일이 해결이 되질 않았다. 어느 정도 기한이 아니라 당분간은 힘이 들다. 여자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해봐야 얼마나 벌겠느냐. 너야말로 내 사정 다 알면서 갑자기 돈을 회수하겠다 말하는 거 너무 야박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사정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라도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와 받을 때의 온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다니 참 허탈한 마음이 들기는 하더군요. 제 돈 받는 건데 마치 제가 제발 좀 달라고 사정을 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셨고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끝도 없이 당신 신세를 늘어놓았고 믿는 구석이라고는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데 저까지 이렇게 박하게 굴면 자기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예, 미안하지만 나 돈 없다. 너한테 줄 돈 없다고. 물론 돈 꺼간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런데 어쩌겠니 돈이 없는데. 뭐 이 다 늙은 여자가 나가서 몸이라도 굴려야겠니? 돈 없어.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되니? 미리 나한테 온질이라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내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닌데 만일 그랬다면 내가 며느리한테 돈을 빌렸겠니? 그리고 너 좀 이상하다. 왜 우리 아들한테 비밀로 하려고 하는 거니? 그동안 나와 비밀로 했었던 거 나는 우리 아들의 어미니까 그리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 아들하고 네 사이하고 비밀이 있어야 쓰겠니? 너 설마 딴 주머니 차려고 하는 거니? 친정에 돈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결혼을 했으면 우리 집안 사람이야. 니네 집에선 출가 외인이라고. 그런데 왜 너한테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 이미 시집가서 집 나간 딸에게 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냐고. 사돈들도 참 이상하시다. 네가 친정에 돈 빼돌린 거 우리 아들한테 비밀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너 그 뒷감당은 어찌하려고 하니? 내가 돈을 못 갚는 것도 문제지만 너한테 돈을 원하는 사돈들도 참 문제다. 왜 그렇게 염치가 없으시다니? 나도 염치 없지만 사돈들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출가 외인인 딸내미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딸이 이혼당하는 꼴을 보고 싶으시다니? 참 생각이 너무 없으시다.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 너무 짧은 생각이야.
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화장실 다녀오기 전후 사람 모습 다르다고 하더니 시어머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당신이 돈 빌려간 것은 사실이고 게다가 남편 몰래 시어머니와 저만의 비밀이었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도 되고 친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용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것은 사실이고 증거 자료도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라고 하더라도 제 근본은 저희 집안에 있는 것이라고, 시댁은 되고 친정은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흠을 잡아대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제야 네가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차용증? 기가 막히네 정말. 기가 막혀. 어머나 어머나.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니? 차용증? 돈 빌렸다는 증거? 지금 너 나 협박하는 거니? 차용증 있으니까 얼른 돈 내놓아라 뭐 이런 거야?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를 이렇게 겁박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 아들이 나를 멸시한다 해도 며느리한테 이렇게 협박받는 지 어미를 가만두고 볼 것 같으니? 안 되겠다. 나 당장 우리 아들한테 다 이야기해야겠어. 네가 지금 친정에 돈 빼돌리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돈 빼돌렸었다고? 모든 걸 다 풀어버리겠다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글쎄다. 가만히 있을까? 과연 우리 아들이 나만 탓할까? 나만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할까? 만일 우리 아들이 알면 너도 내 꼴 되는 거야. 나 같은 여자와 동일한 그런 아내가 되는 거라고.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을 속인 걸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안 그래?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그 입 다물어. 차용증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시어머니한테 준 돈을 다시 가져가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니? 너 정말 그 돈 다 받을 생각이었니? 정말 너 우스운 애구나. 아니면 순진한 거니? 아들 잘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냈으면 그럼 우리 아들 키운 값이라도 쳐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사실 그 돈 우리 아들 잘 키운 값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돈인데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나는 당연한 이치를 생각하고 있었고 너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단 그 말이야. 자 봐라 이 차용증. 내가 다 입에 털어놓고 몽땅 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뭐 내가 이거 종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네가 내 뱃속이라도 들여다볼래? 내 똥이라도 다 뒤지겠냐고. 기가 찼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돌변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도 가련한 여자 일생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나 시동생 아른 채 하지도 않아도 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남편이나 시동생 그녀에게 박하게 돼 있어도 그래도 나는 자기 편이 되어 주었었는데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협박을 하다니요. 돈 가져간 사람이 그간 사정 봐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남편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저를 겁박하다니요. 이런 시어머니 성향이니 그간 남편이나 시동생도 시어머니를 모른 채 했었나 봅니다. 순한 마음을 가졌던 저만 바보가 된 거였지요. 이야기하세요. 이혼을 당하든 말든 그건 제 사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차용증에 써져 있는 대로 얼른 돈이나 갚으세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동안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해서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자기 엄마 사정 헤아려서 배려를 한 거였는데 그걸 타박한다면 저도 그런 사람하고는 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알겠네요. 왜 그 사람이나 시동생이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대했는지 말이지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남편이나 시동생은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저만 바보 같았네요. 이런 이기적이고 모렴치한 분이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제가 바보였다고요. 얼른 전화하세요. 얼른 전화해서 다 일러 바치라고요. 제가 그이 모르게 사정사정 하는 어머니한테 돈 해줬다고 얼른 다 일러 바치라고요. 결국 남편도 알게 되었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 제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고 절대로 앞으로는 저와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달이 벌어서 얼마씩 갚아가면서 빚은 탕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고요. 대신 저는 남편에게 아주 크게 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자기 엄마를 돌보지 않은 이유는 다 있는 거라고. 자기도 그리고 시동생도 가련하게 사는 시어머니 안쓰러운 마음 들지만 돕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뒤를 봐준 건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해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빌려주었던 돈은 현재 다달이 몇십만 원씩 시어머니에게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전혀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는 않아요. 이번 제 일로 인해서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가 더 좋지 않아진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란 사람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남의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의 탓만 하고 자기의 일에는 무조건 타당하다, 당연하다라는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